오늘 급격히 떠나고 있는 한국장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기업들 축하드립니다. 3월 31일 팬티 59,700원으로 43.5%, 5월 22일 KN솔 22,200원으로 30.4%, 2월 22일 언급드렸던 미국 액침 냉각 선두주자 버티버홀딩스는 당시 가격 62달러에서 현재 105달러로 69.3%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53으로 유지, 코인은 71로 하락. 미국 소비자 신뢰 깜짝 반등, 강한 노동시장 탓,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 상승폭.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늘면서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일을 찍으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노동시장이 현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지속해서 북돋웠다라고 평가했는데,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4월에 비해 상승은 하였지만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80선 미만 구간에 4개월 연속 머물러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2. 일라이릴리 비만 약 7조 추가 투자에 생산량 늘린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7조 추가 투자에 나섰다 보도하였습니다. 레버넌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을 기존 5조에서 12조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인데,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신공장은 오는 2026년 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제조시설에 2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3. 구리, 우라늄 ETF에 다시 돈이 몰린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원자재 채굴 관련 기업에 6일간 순매수를 이어갔다 설명하였습니다. 구리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코퍼 마이너스 ETF에 약 379억 원치 순매수. 카메코, 팔라딘 에너지 등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우라늄 ETF에도 약 242억 원치를 순매수를 하며 매수 순위 3위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거대 광산 업체들이 2012년을 기점으로 광산 투자를 줄여왔던 탓에다 지난해 역시 대부분의 광산 업체들이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경기 부진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며 구리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계속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우라늄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와 달리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었는데, 세계 우라늄 생산을 책임지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전쟁과 자연재해로 공급 우려가 불거지며 미국에선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과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관련 채굴 업체들의 주가가 뛰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4. 미국 전력망 노후 문제 심각 현대화의 속도. 백악관은 연방정부와 21개 주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노후화된 인프라 및 새로운 전력망 강화 기술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전력망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를 기업과 가정까지 실어 나를 송배 전망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CNN 방송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발전량이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보다도 많다며 미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서 나오는 저렴한 에너지의 양을 늘리기 위해선 좀 더 현대적인 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데이터센터 냉각, LG전자가 선두. LG전자는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칠러를 활용한 5만 냉동 토널티 규모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비슷한 규모의 건물 전력 소비량 대비 40에서 100배 수준으로 높기에 열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전력 소비 효율에 중요해 세계는 여러 냉각 기술이 개발 중에 있는데, 칠러는 냉매로 물을 냉각시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기존 공냉식 기반에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한 업그레이드 방식이라 완전 새로운 액침까지는 아닌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IT 장비 냉각 시장은 지난해 약 20조 원에서 2030년 41조 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9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는 연평균 12.7%씩 성장하고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는 글로벌의 3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전하였습니다. 지난해 LG전자 H&A 사업부 연간 매출액은 30조 원으로 이 중 4분의 1인 7조 5천억 원이 냉난 방제어 솔루션이라 파악됐는데, LG전자는 차세대 기술인 액침 냉각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액침 냉각 용액을 출시한 GS칼텍스와 함께 수직 계열화도 가능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올해 연말부터 국내 일부 업체들이 개발해 나서 2026년부터 본격 상용화하면서 2029년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은 3.4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월 22일 언급드렸던 미국 액침 냉각 선두주자 버티버홀딩스는 당시 가격 62달러에서 현재 105달러로 69.3%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6. 이스라엘 끝내 라파의 지상군 투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도심 한가운데로 탱크와 지상군을 투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탱크가 점령한 라파 서쪽 주르브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병력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도 벌어지고 있고,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약 14.5km 길이의 완충지대인 피렐델피 통로엔 이스라엘군이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점령 중이라 전하였으며, 국제사회는 마지막 피난처로 불리며 밀집된 민간인들의 피해 우려로 만류를 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 대변인은 관련 언급 대신 정확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 국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독립된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미국 저소득층은 무너지고 있다. 24년 미국 국민 1순위가 안전에서 물가, 생활비로 바뀌었고 설문조사 중 갑작스러운 청구서 발생 시 13만원조차 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18%에 달했으며 해당 답변 중 카드 사용 금액 전액도 미납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도 17%로 연준은 올해 생계의 실질적 타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발표하였습니다. 신용한도를 모두 채우고도 연체로 넘어가는 비율은 코로나 때를 뛰어넘는 33%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소매업체들도 할인 경쟁 중으로 이런 흐름은 미국 소비의 둔화 신호임과 동시에 항상 얘기드렸던 빅테크들만 경기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업이 진행돼 관련 산업 실적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과 기업들은 실적 등 둔화에 빠지고 있고 가속화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인 17,000을 돌파했고 엔비디아는 7%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오늘 급격히 떠나고 있는 한국장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기업들 축하드립니다. 3월 31일 팬티 59,700원으로 43.5%, 5월 22일 K엔솔 2200원으로 30.4%.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